천천히. 자, 87번 봐보자. 자, 보면 자, 요 놈이랑 X축이랑 이제 교점 두 개가 있는데 교점 사이의 거리가 5일 때 A제곱을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 뭐 그림 그려서 상황 파악 한번 해보자. 자, 이런 놈이 있고 X축이 있어. 자, 아래로 볼록이고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일단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야. 자, 그랬을 때 두 교점 사이의 거리, 요 거리가 5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조금 뭐 연휴 때 쉬고 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지만, 자, 2차 함수랑 x축과 만나는 점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요놈 이꼴 0의 근이 알파랑 베타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요 사이의 거리가 5다 라는 건 내가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뭐라고 식을 쓸 수 있을까? 자, 지금 이 거리가 5다 라는 걸 내가 식으로 써야 이제 뭘 할 거 아니야? 뭐라고 쓸 수 있어? 보여? 뭐라고 쓸 수 있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인데 요 사이의 거리가 5래. 알파 더하기 5 베타. 그렇지. 또는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5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자, 알파 베타를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이런 거 할 때는 우리 근거 계수 관계 쓰는 거지. 자, 그럼 바로 근거 계수 관계로 들어가 보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본다면 요 놈의 근이 알파랑 베타야.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자, 근거 계수 관계 기억나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얘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지. 자, 그럼 곱셈 공식 이용해서 둘의 차를 구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뭐 어차피 베타가 더 큰 거니까 베타를 앞에다가 써보자. 자, 요 놈의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더하기가 마이너스 a라 그랬으니까 a 제곱, 얘가 마이너스 6이니까 더하기 24야. 자, 근데 둘의 차이가 뭐라 그랬냐면 5라 그랬으니까 이쪽은 25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지. 끝났네. 얘만 보내버리면 되는 거니까 a 제곱은 1이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 문제 뭐 어려운 문제 아니고 핵심은 요거지. 얘를 식으로 쓴다. 쓰면 이제 끝나는 거고, 쓸 줄만 알면 되는 뭐 그런 문제라고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89번. 자,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2차 함수랑 누가 만났을 때 두 근이 알파 베타고 그게 방정식의 근이다. 그래서 거기서 근거 계수의 관계 같은 걸 쓸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89번도 한번 봐볼게. 자, 일단 그림만 먼저 대강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A, 여기가 B 이런 상황. 자, 이 직선이 이거고, 2차 함수가 이런 놈이야. 자, 그런데 A, B에서 만날 거고, 이 B의 X좌표가 B의 X좌표를 뭐라고 해놨냐면 2 플러스 루트 3이다 라고 한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두 그래프가 만났어. 그럼 만난 점에 x, y 중 어떤 좌표가 방정식의 근인 거야? x좌표야, y좌표야? x좌표지, x좌표. 자, 그럼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자, 지금 얘랑 얘가 만났어. 자, 두 개가 만났다. 그럼 연립인 거지.
뺀다고 생각해도 된다 그랬고, 뭐 연립이라고 생각하고 굳이 하나하나 풀어서 써보면 이런 방정식이 나올 건데, 요 놈의 근이 뭐가 되냐면 A의 x좌표랑 B의 x좌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넘겨서 써보면 이렇게 될 거고, 요 놈의 근이 A의 x좌표랑 B의 x좌표인데 요게 2 플러스 루트 3이다 라고 나온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지. 자,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다 라고 된 거야. 자, 이걸 보는 순간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될까? 자, 그럼 좀 더 쉽게 이렇게 얘기해 볼게. 자, 방정식의 두 근 중에 하나가 2 플러스 루트 3이래. 그럼 얘는 뭘 것 같아? 다른 근은? 있어, 그것들. 자, 2차 방정식은 땡땡 근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편례근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한 근이 1 플러스 i면 다른 근은 1 마이너스 i,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면 다른 근은 2 마이너스 루트 3일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자, 근데 이러려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지? 개수가 뭐여야 돼? 이러려면? 자, 복습. 자, 기억해야 돼. 자, 한 근이 a 플러스 bi야. 그때 다른 근은 a 마이너스 bi야. 요러려면 개수가 실수일 때만 요게 가능한 거라 그랬고, 그 다음에 한 근이 a 플러스 b 루트 n이야. 그럴 때 다른 근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려면 이때는 개수가 유리수일 때만 가능한 얘기인 거지. 자, 그래서 우리 2차 방정식 얘기할 때도 한 근이 뭐 이런 말이 나왔다. 그럼 바로 개수가 유리수란 표현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야. 찾아보자. 자, 봤더니 유리수 AB라고 나와 있지. 유리수 AB라고 나와 있으니까 다른 근이 얘가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얘라고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고. 자, 그러면 두 근 다 알았으니까 이제 끝난 거지. 근거기 세번째 또 쓰면 되네. 자, 그럼 두 근의 합 한번 해보면 여기서 해보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3인 건데 요게 요 둘이 합친 거니까 4가 되는 거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다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해보면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b 마이너스 1인데, 자, 이거 둘이 곱하면 합차 공식이지. 4 마이너스 3이니까 1. 그래서 b는 2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a 곱하기 b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뭐 얘기했었고 앞으로도 이런 얘기를 계속 내가 하게 될 거지만 2차 함수 문제는 두 그래프, x축이어도 그냥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순간 우리는 뭘 써먹냐면 그냥 2차 방정식을 써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부분 근거기세 관계를 사용을 하게 될 거고, 뭐 이런 얘기들 2차 방정식에서 나왔던 얘기들 그냥 똑같이 쓰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넘겨서 92번 가보자. 2차 함수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서 뭐 빨간 문제, 파란 문제가 좀 많아. 나중에 다시 할 때는 이 문제들을 전부 다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92번 이쪽에다 해보자. 자, 요 놈이 자 K에 관계없이
X축에 접한대. 자, 일단 지금 뭐 이제 이차함수 나온 거고 두 가지 얘기가 나온 건데 첫 번째는 K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X축에 접한다. 이 두 얘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K에 관계없이 이건 뭔 얘기야? 관계없이 어디서 나왔어 이거? 항등식에서 나왔던 거지. 자, 이거 K에 관한 항등식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X축에 접했다. 이거는 뭐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정확하게는 X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 Y가 돼야 되는데 그건 사실 아직 안 배운 내용이고. 자, X축에 접한다. 자, 2차 함수가 X축에 접한다 하면 우리는 바로 뭘 써먹어야 돼? 이렇게 추석 지났다고 이렇게 맨날 한가위만 같아라고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이제 돌아와야 돼 일상으로. 준우 X축에 접한대.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딱 보자마자 할 수 있어. 떠올려봐. 자, 그럼 조금 더 기억날 수 있게 힌트를 줘볼게. 2차 함수랑 X축의 위치 관계야.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어. 그걸 우리는 뭔 식을 이용해서 얘기하지? 뭔 별식? 판별식. 자, 그럼 접하면 판별식이 0보다 어째야 돼? 커, 같아, 작아? 자, 복습. 자, 중요해. 뭐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돼, 이거. 자, 두 군데서 만날 수 있고, 접할 수 있고, 안 만날 수 있어. 자, 이렇게 되면 B가 0보다 크다, 같다, 작다야. 꼭 기억해야 돼, 이거. 이게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 두 군데서 만나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다음에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 이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거를 세트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결국 얘는 B가 0이다가 되고 그 말은 이거지. B가 0이다를 식으로 써보면 그게 K에 대한 항등식일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러면 B를 구해볼 거고 짝수 공식 4분의 D를 한번 구해보자. 자, 그러면 절반의 제곱 빼기 AC 하면 요게 될 거고 얘가 0이다가 되는 거야. 자, 요게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소리인데 뭐 일단 좀 정리 한번 해보자. 자꾸 너네도 대답 못하면 나도 저렇게 소리를 질러야 돼. 자, 이렇게 갈 거고 자, 정리를 지금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로 좀 묶어서 정리를 해보면 2A 빼기 2 뭐 2로도 묶을 수 있지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K 없는 것들 이렇게 됐어. 자, 땡 K 더하기 땡이 0이래. 그러면 모든 개수가 다 0이라는 얘기지.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끝났네. 요게 0이어야 되니까 A는 1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B도 1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그래서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2 뭐 이렇게 이제 나오겠네. 쉽고 이런 좀 얘기가 긴 것들만 나오네. 잠깐만. 이거 일단 찍다 지금 몇 분이야 근데 시간? 지금 40분 눌렀는데 자, 이거 찍고 오늘은 찍고 여기까지만 나갈 거야. 자, 오늘 좀 중요한 거 할 거고 자, 거기 상대칭 함수라고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다른 책들에는 많이 나와 있거나 한 내용은 아니야. 근데 이제 알긴 알아야 되는 내용이어서
자, 대칭이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고 선대칭이면 선에 대한 대칭이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는 이렇게 생긴 선에 대한 대칭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2차 함수 생각해보면 좌우 대칭이지. 그러니까 우리 간단하게 그냥 좌우 대칭인 함수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거기 보면 지금 손가락에 두 가지 표현이 나와 있거든. 자, 이런 표현이 하나 나와 있고,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선대칭을 얘기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밑에도 이제 하나가 더 나와 있긴 해. 자, 밑에 표현은 이제 학생들 골탕 먹일 때 나오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이건데, 어쨌건 둘 다 선대칭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러면 뭘 보고 알 수 있냐? 자,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자,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잠깐 봐볼게.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합하면 일정한 게 나와. 여기서 일정이라는 건 변수가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러면 위에 놈 보면 둘이 합쳐버리면 x가 날아가는 거지. 밑에 놈도 x가 날아가. 변수가 날아갔으니까 얘는 일정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요럴 때가 이제 선대칭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위에 놈이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잖아. 위에 놈을 의미적으로 보면 생각할 수 있어. 자, A에서 둘 다 A에서 X만큼 똑같은 만큼 오른쪽으로 가나 왼쪽으로 가나 Y 값이 똑같다는 얘기지. 이해됐지? 자, F 땡 하면 이건 Y 값인 거야. F3 이렇게 얘기하듯이. 자, 그래서 A에서 왼쪽으로 조금 가나 오른쪽으로 조금 가나 Y 값이 똑같다는 얘기니까 얘는 뭔가 대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누구에 대한 대칭일까를 생각해보면 얘는 요놈에 대한 대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겠지? A 기준으로 왼쪽으로 조금 오른쪽으로 조금 간 거니까. 자, 그러면 얘는 누구에 대한 대칭일 거냐? 얘는 얼핏 봤을 때 의미적으로 파악은 잘 안 돼. 자, 근데 얘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놈에 대한 대칭일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합이 일정하면, 괄호 안에 있는 놈의 합이 일정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x 이꼴 2분의 합에 대한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저 위에 놈 것만 잠깐 봐보면 이렇게 만약에 2차 함수가 생겼다면 여기가 x 이꼴 2란 얘기고, 이렇게 끊어봤을 때 얘랑 얘가 똑같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2차 함수에 한해서는 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냐를 보면 꼭지점의 x좌표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결국. 그래서 2차 함수에서는 이제 2차 함수 말고도 대칭인 놈은 있으니까 2차 함수에서는 꼭 x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문제에서 당연히 요놈의 꼭지점의 x가 누구다, 뭐 축이 x 이꼴 3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선대칭을 표현을 해서 꼭지점을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밑에 화살표에 적혀 있는 게 괄호 안의 합이 일정하면 선대칭 함수고, x는 2분의 합에 대한 대칭이고, 이제 중점이라고 괄호 써놓는데 그건 이따 얘기할게. 2차 함수에서는 꼭 x 또는 축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거기 내가 괄호에다가 중점 얘기해 놓은 건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대칭이란 얘기를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중점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왜냐면 자, 이 함수가 요 선에 대한 대칭인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어봤을 때 요 둘의 중점이 여기에 있는 거지. 그러면 또 뭐 여기 이렇게 그어봤을 때도 이렇게가 같을 거니까 얘랑 얘의 중점이 이 대칭의 중심에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대칭 얘기가 나오면 앞으로 항상 중점을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돼. 일단 지금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대칭 관련된 얘기를 정말 많이 하게 될 텐데 지금은 그냥 2차 함수 관련해서만 일단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표현 약간 업그레이드 되면 이런 표현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이게 선대칭이고 2차 함수의 꼭 x를 얘기하는 거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2차 함수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라고 이제 돼 있어서 하나하나 봐보자. 자, 첫 번째 보면 자, 이런 말이 나와 있어. 자, 그럼 딱 보고 합이 일정하고 이거 정도는 이 첫 번째 대표적인 모양 정도는 그냥 머릿속에 이미 있어야 되니까 그럼 보자마자 요놈에 대한 대칭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말은 꼭 x가 1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여기에서 한 단계 더 가가지고 아예 fx가 누굴까를 한번 써본다면 꼭지점 중에 x좌표만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a에다가 x-1의 제곱 더하기 q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써볼 수가 있는 거지. 우리 지금 중학교 때랑 똑같은 거거든. 중학교 때는 이제 이런 말 안 하고 뭐 축이 x = 1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이렇게 딱 쓰는 거지. 일단 이렇게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F1이랑 F5가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 또는 뭐 책에는 이렇게만 써졌는데 뭐 능하고 뭐 3이다 뭐 이런 말까지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렇게 나오면 2차 함수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2차 함수에서 y 값이 같으려면 축 기준으로 좌우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겠지. 뭐 오른쪽에만 두 개가 있고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얘는 뭐냐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딱 됐을 때 여기가 x좌표가 1이고 여기가 5 뭐 이런 얘기가 될 거고, 그러면 축이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대칭일 거고, 그러면 여기는 중점이 되겠지. 이렇게 중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뭐야 3 요놈에 대한 대칭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꼭 x가 3이라는 얘기를 결국 하고 있는 거고, 뭐 fx는 a에다가 어쩌고저쩌고 써져 있는데 그거는 칠판에는 안 적을게.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선대칭 함수에 대한 표현을 f를 이용해서 나타낸 거고, 2번에는 그냥 어떤 값을 주어진 거야. 그냥 이렇게. 너네 혹시 그런 말 중학교 때도 배우나? 연역적, 귀납적 이런 말 배우나? 오케이, 알았어. 너무 세차게 힘드네. 미리 잠깐 얘기를 하면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 용어가 고1 때 통합과학에서 아마 나올 거야.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미리 잠깐 얘기를 하면 연역이라는 게 있고 귀납이라는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연역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야. 이게 그냥 수학이랑 비교해서 쉽게 얘기하면 정의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짜실한 것들을 알아가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함수로 치면 예를 들어서 fx가 2x 플러스 1이다 라는 걸 미리 아는 거야. 그러면 f1도 할 수 있고 f2도 할 수 있고 다 알 수 있는 거지. 요게 이제 연역적인 방법인 거고, 귀납적인 방법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거꾸로야. 거꾸로. 정의는 정확하게 모르겠어. 근데 뭐 이것저것 해보니까 이걸 합쳐서 보니까 요거겠구나 뭐 이렇게 알아가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너네가 중학교 때 중력가속도는 배우나? 네. 뭐요? 똑같은 중3인데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육과정이 다르다고? 특수학교 다녀? 자, 그 에너지 할 때 배웠어. 뭐 할 때 그렇죠? 에너지 무슨 어, 뭐 구할 때.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중학교 때 배워? 네. 역학적 에너지는 네. 배워? 지금 배워요. 저번에 뭔가 좀 다르네 약간. 너를 몰라.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뭐 이런 거 다 배워? 맞아. 9.8.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 강하게 위치 에너지 이런 거. 맞아요. 오. 배워. 나는 그거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중학교 때 배우는 뭐 아무튼 중력과 속도 만약에 이제 우리가 자유낙하라는 말 알지? 네. 공 떨어뜨리는 거 이게 자유낙하잖아. 중력과 속도를 모른다고 치자 지금. 근데 실험을 하는 거야. 막 이렇게 공을 떨어뜨려봐. 뭐 1m 위에서 떨어뜨려보고 2m 위에서 떨어뜨려보고, 그래서 막 시간 재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중력과 속도는 다 똑같겠지. 요런 게 귀납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간단하게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1번이 연역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지. 이렇게 딱 나왔어. 그럼 이거는 x는 1에 대한 대칭인데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딱 되는 거고, 얘는 정의 같은 걸 알려준 건 아니지만 f1이랑 f5가 이차 함수에서 같으려면 어째야 되지 하면서 요거에 대한 대칭이겠구나 뭐 이렇게 간다는 거야. 어쨌건 뭐 수학에서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오진 않고, 물론 귀납법이라는 게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요 이차 함수가 어떤 놈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중학교 때도 사실상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 이런 놈의 근이 여기서 이제 2랑 6이다 이래놨어. 자, 그러면 이 말은 사실상 F2도 F6도 다 0이라는 얘기인 거지. 사실상 얘랑 같은 말이지 지금. 얘랑 같은 말이야. 자,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 다 종합을 해보면 특수하게 x축이랑 만나는 점을 알려주는 거지. 그러면 이 2차 함수는 뭐 꼭지점을 이용해서, 물론 꼭 x가 누군지도 알 수 있어. 꼭 x가 4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얘는 이제 x축이랑 만나는, 즉 방정식으로 치면 두 근을 알아버리니까 뭐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더 얘기할 수 있는 건 두 근을 알면 꼭 x도 나온다.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4번. 이거 사실상 뭐 2번, 3번이랑 거의 똑같은 얘기일 거 아니야. 그치? 지금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요 얘기니까 내가 아까 했던 이 얘기랑 똑같은 거지. 그치? 근데 내가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이유는 참 선생으로서는 참 답답한 게, 요걸 배웠어. 근데 이렇게 나오면 뭔 소리인지 아는데 따로따로 나오면 또 생각을 못 할 때가 있어. 그러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좀 적어 놓은 거고, 뭐 사실상 똑같은 거지. 그래서 거기 손가락에 보면 그 빨간색 얘기는 조금 이따 할 건데, 손가락에 보면 이제 같은 표현 해가지고 F1은 F5는 -2다 이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점으로 나타내기도 해. 1, -2랑 5, -1을 지난다. 그 다음에 뭐 x가 1이랑 5에서 y = -2랑 만난다. 이것도 같은 말이겠지.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딱 뭐 이런 얘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제 잘 봐봐. 뭐 2번, 3번, 4번 다 마찬가지인데 3번을 먼저 일단 보면 이거 우리 인수정리 생각하면 x-2도 가지고 있고 x-6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자, 얘를 보면 우리 안 쓸게. f1은 -2, f5는 -2 해놓고 -2를 왼쪽으로 넘겨가지고 능력했던 거 기억나지? 인수정리에서 다 같이 배웠어. 우리 다 같이. 자, 그걸 생각해보면, 자, 그때는 이제 인수정리를 처음 배운 거니까 -2를 넘겨서 한 다음에 다시 뭐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이제는 그걸 바로 적용시키자는 거야. 뭐냐면 여기가 0이면 그냥 끝나는 건데, 0이 아니면 x-1, x-5가 있긴 있는데 뒤에 -2가 붙어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이 -1을 옛날 생각하면 넘겼다가 fx 구하려면 다시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2가 그대로 붙어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자, 5번 보면 여기에서 x축에 접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 자, 이걸 그림으로 해석을 잠깐 해본다면 아래로 볼록이라고 치고,
이렇게 됐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꼭지점이 x좌표만 알려준 게 아니고 y좌표도 0이라는 걸 알려준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바로 우리는 이렇게 써볼 수 있겠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것도 뭐 얘기 한 적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나오면 얘가 0인 자리에서 접할 거야. 무조건 기억하고 있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면 여기에서 x축이 아니고 y 이꼴 마이너스 4에 접한다라고 했거든. 자, 그럼 x축 의미 없지만 일단은 그려볼게. 자,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거면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꼭지점이 1, 마이너스 4라는 걸 알려준 것이고 그래서 이때 fx는 요거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6개를 다시 한번 이제 쭉 살펴보자. 자, 이렇게 선대칭 함수에 대한 표현으로 꼭지점 나올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두 개의 y 값이 같다는 의미로 대칭성을 이용해서 꼭지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같은 종류인데 요게 이제 는는 0 이거를 급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는는 0이 있고 는는 땡이 있어. 는는 0이면 땅땅 해주면 되고 는는 땡이면 땅땅 한 다음에 그 땡을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접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제곱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x축에 접했으면 0이랑 접하는 거니까 뒤에 아무도 없는 거고 땡에 접한다고 했으면 뒤에 땡이 붙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6개를 알고 있으면 이 참수 어려운 문제를 풀기가 너무너무 편해. 너무너무. 근데 이걸 모르면 해결을 할 수도 있긴 있어. 센스가 좀 있으면. 그러니까 센스가 없으면 막 이런 말 나왔을 때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근데 센스가 있으면 그나마 풀긴 풀어. 근데 너무 오래 걸리겠지. 그래서 남들이 막 딴 문제 막 풀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이거 하나 풀고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남들이 헛짓거리 할 때 우리는 타다닥 하고 지나가야 돼. 그래서 이 표현들을 꼭 기억하자. 진짜 날씨가 에어컨 틀 날씨는 아닌데 나도 이렇게 더울까? 좀 더 길게 찍었어요. 땀이 되구나. 얘가 살짝 노곤노곤해요. 에어컨 잠깐 틀어야 되나? 또 애들 감기 걸릴까봐 에어컨 못 틀고. 그렇게 에어컨 틀면은 춥고 에어컨 안 틀면 따뜻해. 난 더운데. 호영 일어나. 날씨 핑계 대면서 잠들지 말고. 자, 103번, 104번 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fx가 이런 놈인데 가를 보면 이런 말이 딱 나왔고 나를 보면 얘가 중근을 갖는다고 나왔어. 자, 하나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첫 번째 거 선대칭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럼 얘는 요놈에 대한 대칭이면서 꼭 x가 2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꼭 x 알면 저 소문자 a가 사실 바로 나오는 거야. 근데 일단 이따가 구해보고 그 다음에 요거
이거를 직관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거든. 자, 아까 내가 얼핏 얘기했는데 완전 제곱이 나오면 x축에 어쩐다 그랬어? 접한다 그랬어. 그치? 그리고 x축은 아니어도 뭐 마이너스 4 이런 게 있으면 또 어쨌건 완전 제곱식이 존재한다 그랬지. 결국 접하는 거면. 자, 근데 x축에 접하면 판별식이었지? 0이지 0. 자, 판별식이 0이란 얘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거야, 서로 다른 두 허근인 거야, 중근인 거야? 중근인 거야. 자, 그 말이 나온 거야. 자, 그러니까 중근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완전 제곱이랑 뭐 판별식이 0이다, 그 다음에 접한다, 이 세 개가 그냥 동시에 다 나와줘야 돼. 머릿속에서 파박 동시에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배웠던 뭐 마이너스 4 있었던 것까지 생각하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자, fx는 0이 아니고 fx는 0이었으면 x축에 접했을 텐데 마이너스 1이니까 어디에 접했을까? y 이퀄 마이너스 1에 접했다는 얘기가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근데 꼭 x가 2였어. 얘가 꼭지점이 되는 거야. 즉 나는 뭘 알려주고 있냐면 꼭지점의 y좌표를 알려준 거네 결국. 그래서 꼭지점이 뭐가 되냐면 2,-1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이러면 뭐 이제 끝났지. 자, 그러면 일단 꼭 x로 한번 먼저 a 먼저 구해보고, 꼭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요건데 얘가 2래. 그 말은 a가 마이너스 4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꼭 y로 얘기를 해본다면 꼭 y는 이제 f2가 될 거야. 그럼 f2면 얘인데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인 거지. a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넘어가면 b는 3인가?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놓고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가나를 보고 길게 생각을 안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다 해서 끝내면 안 돼. 길게 생각 안 하고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너네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특히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시간 싸움은 아니거든. 시간이 철철 남을 거야. 너네가 만약에 모의고사를 딱 보면 엄청 남아. 막 30분 넘게 남을 수도 있어. 왜냐면 풀 수 없으니까. 풀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풀다 보면 막 맨 마지막 30번 문제 이런 거 못 풀어봐. 읽다가 아씨 뭐야 뭐 이럴 거라고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아. 근데 내신 문제는 시간 싸움이 엄청 커. 그러니까 내가 다 아는데 너무 느려 푸는 게. 그러면 100점 안 나와. 다 알아. 다 알면서 바로바로 시작할 수 있어야 돼. 자, 내가 스피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스피드가 계산 빠르다 막 손이 빠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고 시작하는 거, 이게 빨라야 되는 거야. 이 문제에서 이거 보고 이거네? 이렇게 접하네?가 1초 안에 해결이 다 돼야 돼. 그럼 나머지 계산하는 거는 뭐 이제 뭐 몇십 초 걸리겠지. 뭐 1분 걸릴 수도 있고. 뭐 그 정도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근데 그게 시간 싸움인 거야. 근데 이제 애들이 맨날 손만 빠르게 하고 이건 잘 모르니까 이제 보고 한참 생각해봐. 이게 뭐였더라.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 순간 몇십 초, 몇 분이 그냥 흘러가. 그래서 내신 싸움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 알면서도 뭐라 그럴까 표현하자면 직관적으로 바로 문제 풀기를 시작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딱 보고 이걸 막 무조건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딱 보고 그 자리에서 이게 이런 의미니까 이거는 대칭이라는 의미구나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머리가 빨라야 된다. 손 말고. 그걸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104번. 자, 요놈의 두
fx가 있는데 최고참 계수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런 게 있고, 근데 얘랑 여기에서 만난대. 자, 이게 뭔 소리인지를 한번 봐보자. 자, 말이 길게 나왔는데 어쨌건 요 두 개를 지난다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얘를 뭐 저대로 놓고 가도 되는데 일단 배운 대로 표현을 하나 해본다면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fx는 일단 최고참 계수가 마이너스 2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요게 1이니까 더하기 1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가 바로 돼야 된다는 뜻이야. 자, 이렇게 됐어. 자, 근데 지금 알파 베타는 여기에 나온 거거든. 자, 이거 느껴지냐? 이거 최고참 계수 뭐야? 1이지. 자, 그러면 요만큼이 요 놈이라는 거 느껴지냐? 자, 요 놈의 두 근이 이거래. 반대로 얘기하면 두 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게 요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자, 얘는 뭐 그렇다 치고 요 놈을 봤더니 요런 의미여서 최고참 계수 나왔으니까 이렇게 노란색을 딱 쓸 수가 있어. 근데 요 부분을 갖고 이제 또 막 뭐 근관계세 관계 쓰면서 난리치고 있지 말고 느껴야지. 요 부분은 딱 봐도 두 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건데 그게 여기 있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 문제도 하수들은 뭐 손도 못 대고 있을 거고 뭐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을 거고 중수면 여기서 근관계세 관계 막 쓰고 있을 거야 이제.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을 거고 고수들은 그냥 근관계세 관계도 안 써. 그냥 보자마자 이거네? 이거 여기 있네? 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바로. 몇 초 안에 끝나. 자, 그럼 결국 fx는 그러면 마이너스 2에다가 요게 되는 거고 f1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끝났지.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니까 답은 7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재밌네. 지금 몇 분이야 혹시? 91분. 51분. 자, 일단 거기 절대값 요 부분은 일단 지나갈 거고 84쪽에 최대 칠소를 해야 되는데 자꾸 누가 막 늦게 오고 이러니까 시간이 애매하네. 일단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가.